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0원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8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삼성그룹 180조 투자,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지루한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개별 뉴스들이 장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한 이벤트 해서 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자, 일단 뉴스 먼저 보시죠. 시장은요, 개별 종목 재료별로 산발적으로 잠시 반응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시장이 당연히 주도주 넣고 개별 종목들이 반응하는 장세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평가 공모주에 주의하셔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IPO 종목, 신규 상장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벤처펀드로 인해서 IPO 종목이 과대평가될 확률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닥 벤처펀드는 의무적으로 IPO 종목을 편입을 해야 돼요. 의무 비율로.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서로 나 달라, 서로 나 달라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꼭 그게 원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그 펀드를 운영하려면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지금 신규 상장하는 종목의 그 공모가의 희망 밴드를 보면 희망 밴드 대부분 상단, 최상단에 형성이 돼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 값을 많이 쳐주니까. 그리고 최상단을 넘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로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공모가 결정이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건 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종목에 대해서 물론 잘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신규 IP 종목에 대해서는 접근을 조심하셔야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삼성그룹 180조 투자가 있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그룹에 발표를 갖고 거기서 이제 원래 발표를 하고자 했으나 뭐 이렇게 재벌을 틀어 쬐다. 뭐 요새 뭐 장하성 실장과 그 김동연 부총리 간에 뭐 갈등성도 있는데 그래서 막 발표하지 말아라. 그 재벌한테 구걸하냐 뭐 이런 말이 있어서 발표를 당장 안 했고 수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삼성그룹이 3년간 그 AI, 5G, 바이오, 반도체 등 3년간 18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이따 한번 보시고요. 또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성장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해서 그 인터넷 은행 관련주가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얼마 전에 제의가 됐습니다. 9일날 이제 그 5월인가 4월에 만나서 그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그때 이제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슈가 하나 생긴 거예요. 시장에 전혀 재료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스케줄상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9월 중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도 있으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월 초까지 경협주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신 분에 한해서. 자, 이게 새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주간별로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이슈와 강세 종목을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김동연 총리가 그 8월 6일날 삼성그룹을 방문했죠. 사실 그래서 제가 월간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에서 이때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하성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뭐 발표를 못 하겠다. 그래서 나중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날 그래서 그런지 발표는 안 했어요. 일단 월요일에는 이거와 상관없이 철강이 조선 후판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월요일날 이런 게 산발적으로 올랐었고요. 그 보험주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뉴스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코스피는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이제 뭐 이제 중국 그 핵실험 폐기가 뭐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슬쩍 한번 나오면서 이제 중국 소비주 이제 면세점주가 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반짝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반도체주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화학이 또 중국의 어떤 이제 수요가
축소가 되면서 수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CD 재료가 이제 LCD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는 뉴스에 따라서 LCD 관련 업종이 올랐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얘기하면서 인터넷 은행 하면서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금요일날 김동연 총리가 방문을 해서 이때 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반응을 했었고요. 이제 드디어 8월 8일날 오후 한두 시쯤 삼성그룹에서 180조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역시 이게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을 할 거라고 했지만 역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날 이제 은행이 올랐고요. 이제 바이오 이재용 규제 완화 요청을 바이오가 올랐고, 제지가 또 이제 원래 이렇게 하락기 제지 업종은요 4, 5년에 한 번씩 오르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골판지 수요나 어떤 시장이 하강기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게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으로 이제 오후 2시 1시인가에 발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종목 삼성그룹이 투자하겠다는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거에 이제 종목들이 반응을 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제의가 됐죠. 통지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후 늦게 그 내용이 발표되다 보니까 시장에선 반응이 안 됐고요. 이제 코스닥에서는 삼성그룹 투자 5G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갔다. 또 태양광 관련이 잠깐 반짝했고, 반도체주도 투자한다니까 삼성그룹도 반도체, 특히 이제 소재주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남북 고위급 매각권 뉴스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날 시멘트, 기계, 건설 뭐 이런 게 막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시장이 주가가 반응하는 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낙폭 과대주에서 어떤 재료가 나오는 거. 근데 의문이 드는 거죠. 조선업판이 꼭 지금 올랐나? LCD 가격이 꼭 지금 꼭 바닥인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꼭 지금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 시그널을 알리는 이제 뉴스들이 뜨문뜨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바로 반등하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에서 재료가 나오는 경우 하나와 그때그때 삼성그룹과 뭐 고위급 회담처럼 나오는 뉴스, 그 당시에 뉴스에 반응하는 게 이제 주가의 요새 패턴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삼성그룹 180조 투자와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지배했던 한 주고요. 시세는 단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남북 경협은 좀 추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 코스피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하락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교육을 드렸었죠.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이렇게 하락한 몸에 100% 반응을 한다. 하락한 몸만큼 재상승한다. 이게 빨간색이 반등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보라색은 50%만큼 상승하는 경우가 있죠. 하락폭에. 그리고 반등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추가 하락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락폭에 최소 50% 이상은 반등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한번 설명드렸었죠. 자, 그럼 8월 이죠 코스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럼 이게 반등을 하려면 이만큼 반등하면 50%는 반등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의 추세는 50%의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코스피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도 계속 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향후 주가는 횡보 내지 추가할 확률이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 5주차 뭐 횡보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을 만들었죠. 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 특히 이제 지난 한 주는 반도체, 우리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맥킨지인가요? 뭐 하여튼 그 이제 공급 과잉이다, 이제 호황이 끝나간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기술주가 많이 반도체 약세를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지독이 되고 있다. 한 놈이 팔면 엇갈린 차트죠. 하나가 사면 하나가 팔고,
뭐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없고요. 거래 대금이 이제 5조 원이다 보니까 8조는 가야 되죠, 이게. 투자는 관망이고 주식 비중은 축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매수 전환 전까지는요, 상승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이렇게 하락을 6월에도 급락을 했고, 이거는 뭐 급락의 50%까지도 못 갔죠. 그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항대 돌파 직전인데 돌파를 하기 힘들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거래대금이 적고 그러니까 시장에 살려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를 가진 개별 종목 중심별로 짧은 움직임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3주간 차트를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7월 5주차에 급락했던 거 이제 메꿔서 지금 한 2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죠. 거래대금은 계속 저 모양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이 축소되고 상승 여력이 없다는 거죠. 어떤 시장의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까지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일부 아까처럼 뭐 LCD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러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산발적으로 짧은 반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반등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저평가 종목 혹은 이제 남북 경협주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낙폭 과대 저평가 종목은 굉장히 종목이 다양해요. 지금은 뭐 예전처럼 핵심 종목들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울 옥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올라가는 스타일이 서울 옥션 같은 게 지금의 스타일을 딱 한 2년 동안 쉰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기 시기가 힘드셔요, 지금. 개별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자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위급 회담을 했죠. 이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8월에서 9월 초 사이에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다. 란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논의가 된 다음에 9월 18일 날 유엔 총회 때 김정은 대표가 거기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종전선언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북한 중국과도 되겠다라고 이런 얘기가 기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은 북한은 비핵화를 뭐 종전선언 먼저 하자. 미국은 시간표를 달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근데 종전선언이 왜 쉽지가 않냐 미국의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주한미군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냐 없냐 논란이 나오게 된다고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게 후단의 단계가 그렇게 된다. 그럼 주한미군 주둔까지 가게 되는 거고 뭐 철수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굳이 있을 필요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사드도 꼭 할 필요 있냐. 그러니까 중국은 줄기차게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을 두는 건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꼭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나라 군대를 파기한 게 한 40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전쟁 우리처럼 이게 뭐 이렇게 적국과 대치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이고 이런 데만 군대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미군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당장 일본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요, 프랑스에도 있고요. 그런 나라들이 꼭 전쟁이 바로 일어날 확률이 높은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는 거는 뭐 전쟁 억지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지역에 대한 그런 이제 기축국가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선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건 이렇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전쟁 억지 외에도.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거 갖고 이제 뭐 더 부담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정치적인 게 이제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왜 미국이 전 세계적인 폴리스란 역할을 하려고 그럴까요? 단순히 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또 그만한 뭔가가 자기한테 주어져야 그 사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중국과 싸우는 것도 그런 거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 뭐 단순히 뭐 쟤네한테 뭐 우리가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쟤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중국의 뭐 이제 뭐 그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2050 정책인가요? 뭐 하여튼 그 뭐 이제 선진국을 올린다는 그게 그것까지 되면 우리나라를 그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 세계 1위인 우리를.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무역 전쟁의 적자는 이면이고 걔네가 올라올 수 있는 싹을 잘라놓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중국이 금융이랑 하이테크 쪽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마저 쟤네가 따라오면 우린 끝이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중국이 세계 최도의 그 원유 소비국 중에 하나인데 그 원유를 위에나로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하는 거죠. 그 달러가 가장 많이 결제가 되는 건 원유 부분이고 그 달러가 기축국가로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면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위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역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얘기가 너무 이게 바깥으로 삐져나갔는데 어쨌든 그 남북 경협주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9월 초까지는 한번 봐보죠. 왜냐면 시장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좁혀서 보자. 그 참석자가 아마 철도나 막 이런 거라는 거더라고요. 뭐 철도,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뉴스를 한번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딩 전략 보시면 신중파는 아직 특정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을 관망하십니다. 아직 뭐 없잖아요. 산발적인 반등만 있으니까. 그다음에 적급파는 남북 경협주 중심으로 9월까지 관심 한번 가져보시고 짧은 매매입니다. 그리고 철도주 관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방송 안내입니다. 8월 19일 방송 안내고요. 주간 증시체크 8월 3주차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좀 뭐라 그럴까 그 좀 평소와 틀리게 좀 짧고 컴팩트하게 해봤어요. 근데 너무 짧아서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곁들였고 내용을 좀 더 해서 한 15분에서 한 18분 사이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